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친구 감사합니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있는데 기억나요? 그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클라페이롱식에다가 약간 조금 더 적분을 해서 표현하는 게 클라페이롱 클라우지우스고요. 원래 클라페이롱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또 증명해 보라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뭐 경남과학고원, 차공과학고원 내신 문제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 그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순 물질의 상도표에서 고인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이상한 표기가 하나 있는데 대문자 P를 쓴 거거든요. 알파벳 대문자 P. 이름이 뭐냐면 읽을 때 number of phages라고 읽어요. 의미는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 개수야? 뭐 여하튼 사람 눈에 관찰되는 개수를 number of phages라고 하는데 그게 즉 서로 다른 상태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number of phages가 이란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상태가 공존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순물질의 상도표 중 순물질 중 제일 유명하네. 순물질 중 제일 유명한 H2O 를 가지고 상도표를 그리면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거야. 다 뭐 엄청 그려보고 문제 풀어봤던 거야. 자, PT 그래프에서 자,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H2O라면 자, 만약에 여기가 1ATM이다. 여기 몇 도? 1ATM이다. 여기 몇 도? 영빈아 몇 도? 0도. 0도. 그래서 이런 온도를 뭐라고 불러요? 이름을. 이런 온도를 0도 같은 경우를 H2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오빠 이름이? 강민이? 무슨 강민이었더라? 강민호 언니,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런 분들? 그렇지. 어느 점 중? 정상 어느 점? 정상의 뜻은? ATM. 그리고 지금 이게 그 H2에 대한 그 결과라면 이 온도 이건 뭐? 이건 몇 도? 100도. 100도 같은 온도를 무슨 온도? 이런 온도는 역시나 정상 끓는 점.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곡선 위 조건, 이 곡선이 자 x축이 온도고 y축이 압력이잖아요. 이 모든 그래프는 다 어떤 온도 압력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곡선 위에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요 곡선 위에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이스하고 리퀴드가 공존한다는 얘기죠. 아이스하고 워터가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곡선 위에서는 누구하고 누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는 고체하고 기체. 알겠죠? 그래서
얼음하고 수증기가 공존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곡선 위 누구하고 누구? 물과 수증기가 공존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number of phages가 2라는 말은 바로 요 온도 압력 조건, 요 온도 압력 조건, 요 온도 압력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공존하는 두 상태의 무엇이 같을까요? 공존하는 두 상태의 무엇이 같을까요?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요. 알겠죠? 아까 여기서 이 얘기를 했었죠? 서로 공존하면 평형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뮤라고 쓰고 두 상태를 각각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자 이런 말이죠. 여기서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의미는 기체나 액체나 고체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기체, 액체가 공존할 수도 있고 액체, 기체가 공존할 수도 있고 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알파하고 베타는 요 위에 있는 두 상태 중에 하나를 각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으니까 두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호 양변을 미분해도 같겠네. 됐습니까? 양변을 미분해도 같겠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순물질 1몰의 깁스 에너지가 바로 뭐냐? 케미컬 포텐셜이죠. 자, 그러면 꼭 외워야 되는 수식 중에 이거 있었죠? dg는 vdp sdt. 자, 저 수식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거라고 했죠?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깁스 에너지 변화는 vdp 빼기 sdt인데 이때 양변을 이렇게 몰수로 각각 나눠 볼게요. 자, 저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래도 되죠. 몰수로 쫙 나눠 볼게요. 자, 그럼 이때 깁스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거 그걸 뭐라고 했죠? 그걸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알맹이를 요거라고 했잖아요. 이때 나머지 부분을 각각 어떻게 쓰냐면 VM, SM 이렇게 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M, 자, 뭔 뜻이라고 그랬어요? 몰러 혹은 1몰 기준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피를 몰수로 나눴으니까 1몰의 부피, 엔트로피를 몰수로 나눴으니까 1몰의 엔트로피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두 상태가 공존하게 되면 각 상태의 깁스 에너지 변화가, 케미컬 포텐셜 변화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으라고 했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알파 상태 dp 빼기 알파 상태 dt와 베타 상태 dp 베타 상태 dt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네. 알겠죠? 그건 오케이? 가희 오케이? 가희 맞죠? 그렇지. 가희 그렇지. 좋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바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도 dp가 있고 여기도 dp가 있으니까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sm 알파 빼기 sm 베타 over vm 알파 vm 베타 이렇게 묶어 표현할 수 있죠.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알파 베타 썼으니까 뭐 편의상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베타 알파 써도 돼요, 안 돼요? 뭐 그건 내 마음이죠. 무슨 말 되겠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때 얘를 뭐라고 쓰느냐? 델타 SM over 델타 VM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서로 상태 변화 혹은 뭐 서로 공존하는 두 상태의 일몰의 엔트로피 변화, 서로 공존하는 두 상태의 일몰의 부피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뭐 말이나 한번 써볼까요? 예를 들면 요것은 서로 공존하는 두 상태의 일몰 부피 차이를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엔트로피 차이를 이렇게 쓰는 거고. 아까 또 누가 물었잖아요. 자꾸 몰수로 나눠줘야 하냐고.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는 항상 몰수에 혹은 물질량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했죠. 항상 모든 비교는 해당 물질량 1몰을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이 뭐냐면 객관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태가 달라져도 1몰 기준의 차이를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이런 표현을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재밌는 관계, 특히나 바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H2의 경우. 봤던 거 기억나죠? 자, 요 경우 dP, dt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자, 그러면 그걸 여기에 있는 요 클라페이롱식 컨셉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로 뭐냐면 자, 엔트로피 변화는 엔트로피 변화인데, 자, 요 둘은 서로 누구하고 누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이스하고 워터가 공존하는 조건이죠. 그러면 1몰의 엔트로피 변화인데 아이스와 워터, 자, 엔트로피 누가 당연히 더 커요? 당연히 워터가 엔트로피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부호가 음수, 알겠죠? 그 다음 1몰의 부피인데 똑같이 아이스와 워터다 라고 하면 1몰의 부피는 워터가 커요, 아이스가 커요? 아이스가 크죠?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를 양수로 나누니까 이 값이 음수가 된다 를 보여주는 식, 요걸 뭐라고 부른다?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보통의 경우는 고체하고 액체 중에 누가 부피가 더 큽니까? 보통의 경우는 액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통 이게 양수가 되거든요. 아니, 얘도 똑같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럼 음수를 음수로 나눠서 보통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게 보통인데, 놀랍게도 워터는 얼음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묘하게도 여기 접선의 부피가 더 커진다. 그때 이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얼음하고 물 중 어디가 더 고밀도다? 물이 더 고밀도다. 네, 또 뭐? 예. 네? 엔트로피 변화는 왜 음수인 가는? 그 무질소도는 무조건 기체가 1등, 그 다음 액체가 2등, 고체가 3등.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예, 전 우주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항상 하겠죠. 예. 오케이, 아마 알고 있는 걸 거예요. 아이고, 들어갔네. 락, 어씨, 못 들어갔네. 됐어.
자, 됐다. 자, 요거 다 쓰였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또 한번 슬쩍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간단하게 그러면 퀴즈. 자, 뭐 여기 줍니다. 여기 줍니다. 에이. 어떤 고체, 어떤 순물질 고체와 액체 사이의 어느 점이 압력이 변해도 언제나 일정하다면 그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때의 조건이 뭘까요? 그때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떤 상황을 얘기하냐면 PT 그래프인데 또 이런 상도표가 기본적으로 대강 생겨먹은 게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워터의 경우 이렇게 되고 보통의 경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 이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면 요까지는 솔리드, 요까지는 워터, 아니 리퀴드, 그리고 요 뒤쪽은 게스, 뭐 이런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느 점이라고 하는 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경계예요. 바로 고체하고 액체 사이의 경계가 어느 점이잖아요. 그럼 요 어느 점, 여기 이제 어느 점인데 이 어느 점이 뭐가 변해도 압력이 변해도 이야 계속 일정한 거예요. 언제 저렇게 되냐고요. 바로 이 조건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할 때? 무한대일 때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부피 변화가 뭐? 0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액체 상태가 됐건 고체 상태가 됐건 밀도가 뭐 할 때? 밀도가 같을 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몰의 부피도 같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다르게 표현하면 액체와 고체의 밀도가 비슷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아이고. 자, 썼죠? 넣었죠? 자, 그 다음. 저기 준다. 해줄게요. 준다. 이거 준다. 줄게요. 자, 지우자. 자, 그 다음 해볼 거는 그 편의상 몇몇 단계는 좀 건너뛰고 얘기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넘어갑니다. 자, 6은 액체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 표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1. 순물질. 자, 앞으로는 순물질에다가 내가 이렇게 백설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물질 상태를 표현할 때는 함수 위에다가 저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쓸게요. 그렇죠? 나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많은 그 물리학책에서 그렇게 쓰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순물질 액체가 그 증기가 상평형을 이룬다고 생각합시다. 상평형을 이룬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자, 지우자 쑥쑥쑥쑥.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순수한 A 액체와 그 녀석의 증기가 피스톤 안에서 상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내부의 압력을 PA 백설표라고 쓴다면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 증기의 부분압이면서 동시에 저 액체의 증기압이 됩니다. 그게 지금 여기 표현된 PA 백설표 표시라고 합시다. 이때 만약에 외부 압력이 PEX라고 하면 이 모든 상태가 평형을 이루었을 때 이 외부 압력은 사실 뭐랑 같아지는 겁니까? 저 증기압이랑 같아지는 상황이겠죠. 맞나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일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아까 순수 기체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 자, 순수 기체 상태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은 이렇게 됐었는데 뮤 P는 뮤 노트 더하기 RT 로그 P 노트분의 P. 자, 저 표현 기억나요? 자, 여기 로그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 적분하다가? 그 x분의 1을 적분하다가 로그가 나왔죠. 그렇죠? 그럼 x분의 1은 왜 나왔냐면 pv는 nRT 넣고 적분하다가 나온 거죠. 그래서 pv는 nRT를 썼다는 얘기는 기체였나 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 뜻이냐면은 얘가 어떤 기준 압력이니까 뭐 얘는 보통 몇 기압이고요? 보통 그냥 1기압. 이게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에는 1기압으로 쓰고 있고 어떤 책에는 원바로 써요. 원바. 그래서 기준 압력을 원바로 두는 데도 있고 원 ATM으로 두는 데가 있는데 막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값이 비슷해. 그래서 뭐 이게 원 ATM은 정의가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근데 원바는 100000 뉴턴 퍼 미터 제곱이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 저자마다 이걸 기준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요걸 기준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차피 값은 큰 차이가 있어 뭐 거의 거기서 거기 아니까 비슷해야겠죠. 그래서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이 P가 요거이 지금 압력이라는 거 아니야. 그지? 지금 압력. 알겠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물질을 누구로 하기로 했어? 지금 주어진 물질을.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의 물질을 지금 뭐로 표기하고 있어? A로 표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그 기체가 A다 이렇게 써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아시겠잖아요? A다 이렇게 써보자 이런 말이죠. A를 여기 나왔습니다.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A가 그리고 얘도 A다 이렇게 써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A가 하필 어떤 상태? 하필 지금 퓨어. 알겠죠? 하필 지금 퓨어.
왜냐면 순물질이 증발한 거니까 여기도 뭐 다른 게 섞여 있겠어요? 그냥 순수하겠어요? 여기도 순수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퓨어. 그럼 여기다가 퓨어. 알겠죠? 이때 이제 맨날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 약간 줄여서 A 퓨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증발해 있는 A 기체 성분의 뭐다? 케미컬 포텐셜이 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지금 액체와 기체는 상평형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짜잔, 요 둘의 관계는 저 둘의 관계는 같다. 평형이면 물질 이동 있어 없어요? 평형이면 가만히 있는 거니까 R자로 이동하는 게 없잖아요. 자, 뭐 여기서 물질 이동은 R자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뭐 동적 평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동적 평형은 뭐예요? 평형처럼 보이지만 증발과 응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걸 동적 평형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동은 동적 평형적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력학적 이동은 철저하게 R자 이동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건 R자 이동 있어 없어요? R자 이동 없죠? R자 이동 없을 때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은 같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의미는 순수한 A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순수한 A 증기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이런 얘기인데 순수한 A 증기의 케미컬 포텐셜을 아까 적분한 식에 따라서 요렇게 표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좋아. 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요대로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지금 이제 평형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평형으로 달려가는데 중간에 이제 얘기할 게 좀 많아서 그렇지. 자, 조금만 견디면 곧 평형이 나옵니다. 2. 지금은 보시다시피 순수한 액체였죠.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액체 혼합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액체 혼합물. 자, 누구하고 누구? A and B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세팅은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즉 A하고 B를 액체 상태에서 섞어놨는데 당연히 A도 일부 증발할 수 있고 B도 증발할 수 있죠. 맞나요? 맞죠, 맞죠? 맞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뭘 가정하냐면 PA와 PB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PA하고 PB는 각각 뭘 뜻하냐면 기체 성분 각각의 부분 증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외부 압력하고 PA, PB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더하면 같아야 되겠죠? 어떤 상태에서? 상평형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1. 혼합
증기에서 어떤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 표현. 자, 증기의 케미컬 포텐셜 기본형은 그냥 이겁니다. 저걸 그대로 응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mu A 가스는 mu A 노트 더하기 RT 로그 P 노트분의 PA. 아이고. 보이세요? 보이죠, 보이죠? 자, 아까 저 표현하고 사실은 뭐 하나 달라졌어요? 뭐 하나? 백설표 하나 없었죠? 그냥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체도 그냥 기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섞여 있건 순수하건. 그리고 이때 A하고 B 각각을 그냥 편의상 다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체는 전부 다 지금 이상기체다. 그럼 어차피 이상기체는 섞여 있어도 따로 인력이나 청력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상기체는 섞여 있어도 따로 인력이 없으니까 섞여 있으나 안 섞여 있으나 케미컬 포텐셜은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다만 차이는 여기서는 퓨어, 여기서는 안 퓨어.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안 퓨어. 그래서 백설표가 빠져 있다. 자, 근데 이때 두 번째 놀라웠게도 혼합 증기 역시 혼합 액체 용액과 어쩌고 있어요? 상평형을 유지하고 있죠? 맞나요?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혼합 증기 역시 혼합 액체 용액과 상평형을 이룬다면, 오호,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게 뭐냐면 위에 백설표 있어요, 백설표 없어졌어요? 백설표 없어졌죠. 백설표 없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혼합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된 액체에서 A만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얘기고요. 혼합된 증기에서 A만의 케미컬 포텐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순수했건 지금처럼 섞여 있건 상평형이면 변화 있어요? 알짜 변화 없어요? 알짜 변화 없죠. 알짜 변화 없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표기해? 같다. 됐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여기 그대로 쓰지 뭐.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3 이상용액. 자, 이상용액이란 말 들어봤죠? 이상용액. 이상용액에서 어떤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 이상용액에서 어떤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 보이세요? 자, 뭐 하자는 거냐면 이거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두 개를 빼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놀랍게도 이것만 남을걸요?
만들었었구나. 아니, 바보구나. 알겠죠? 여기 나온 요거하고 요걸 고스란히 빼준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P노트가 어떻게 되죠? 같아지죠? 그러면 연산하면 RT 로그 PA 백설표분의 PA. 맞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퓨어 할 때 A의 증기압 이 PA 백설표고 위에 올라앉은 백설표 떨어진 애는 뭐냐면 혼합물에서 A만의 부분 증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차이냐면 퓨어한 A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혼합물에서 A 리퀴드의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액체잖아요.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 차이를 압력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증기압력비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수식의 의미는.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상용액이 만족하는 법칙이 라울의 법칙이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뭐를 적용하자고요? 저 라울의 법칙을 적용하자고요. 라울의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몰 분율. 라울의 법칙의 정의가 뭡니까? 라울의 법칙의 정의가 어떤 혼합 용액에서 성분의 증기압은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에다가 몰 분율 곱하면 나온다. 그게 라울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수 액체에 대해서 혼합됐을 때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 녀석의 몰 분율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RT가 들어가 있죠. 사실 RT는 어디서 온 거예요? 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온 거죠. 재밌는 건 이건 기체예요, 액체예요? 액체죠. 액체인데 그 케미컬 포텐셜을 기체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왜? 상평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평형에서는 기체하고 액체가 평형을 이루니까. 그래서 액체인데도 기체의 성격으로 액체의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 요게 어떤 액체에서 어떤 성분의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이걸로 나중에 뭘 증명하냐면 용액의 총괄성을 이 수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용액의 총괄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요 수식으로 증명을 하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이제 오늘 슬쩍 해볼 거 이제 얘를 화학 반응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연결한다고요? 화학 반응. 자, 이제 준다. 해줄게요. 준다. 1.5. 1.5. 에이씨. 자, 자발적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 자리에 뭐 들어가요? 저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커리큘럼 중에서 뭐를 배우기도 하냐면 그 반응 속도를 배우기도 하죠. 반응 속도를 배우다 보면 뭐 반응 미케니즘 이런 것들도 배우기 때문에 뭐 중간체가 나타나고 막 충돌을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반응 중간체라는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지. 그 다음에 분자들 사이의 충돌도 사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리가 없지. 무슨 말 알겠어요? 사실 반응 미케니즘이나 중간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허황된 개념들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화학 반응에서 진짜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오직 뭐만 보이냐고. 바로 몰수예요. 몰수 변화는 사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이구 이게 반응물이 줄어가고 있구나. 어이구 생성물이 많아지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이 몰수의 변화가 이게 바로 거시적 변화. R자 변화인 거예요. 이런 거시적 변화나 R자 변화를 생각할 땐 반응 중간체, 반응 미케니즘, 분자 사이 충돌 필요하여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R자로 반응물의 몰수가 감소하는구나. R자로 생성물의 몰수가 많아지는구나. 만 생각하는 게 그게 연력학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들 첫 번째 1 반응 전체의 깁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요인들. 자, 요걸 생각을 해볼 건데 사실은 요 얘기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어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냥 인정합시다. 근데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매우 그럴듯할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요 수식 기억나요? dg. 자,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수식 뭐? dg는 뭐야? 까먹으면 뒤진다. 알겠죠? 미안해. 자, dg는 뭐였죠? 바로 VDP 마이너스 SDT. 알겠죠? 까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진다. 무슨 말 알겠죠? 안 돼. 까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압력이 변하거나 온도가 변할 때도 깁스 에너지가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 수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저 수식의 의미를 알겠어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 화학, 너 뭐 잘못 썼는데? 네. VDP-ST, 그 다음. 플러스. 왜 준이 뭐처럼 보였어요? 이게 뭐냐고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준이야, 말을 해, 말을. 어? 너무 금욕 생활이 오래돼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준이, 그죠? 표현 됐죠? 준이가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anyway.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봐. 속성적으로 화학 반응은 퓨어한 상태야 무조건 혼합물이야. 화학 반응이란 무조건 순수한 상태야 무조건 혼합물이야. 화학 반응은. 어려워요? 자, 화학 반응은 무조건 전체가 순수한 상태야 전체가 혼합물 상태야. 무조건 혼합물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무조건 혼합물이야. 그러면 여기 써놓은 1번이라는 표현이 있건 2번이라는 표현이 있건 다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반응물 혹은 어떤 생성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반응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생성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럼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만 따로 존재해요? 생성물만 따로 존재해요?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 생성물이 다 짬뽕이에요.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 생성물 다 짬뽕돼 있어요? 다 따로따로 있어요? 화학 반응에서는 다 짬뽕이죠. 그러니까 다 짬뽕인 상태에서 생성물도 반응물 다 섞이잖아요. 다 섞인 상태에서 반응물이라고 하는 놈은 특별히 좀 줄어들 뿐인 거고 생성물이라고 하는 애는 특별히 좀 많아질 뿐인 거지 짬뽕인 거 다 짬뽕이라 다 섞여 있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1번이라고 표현한 애가 뭐 반응물 누구일 수도 있고 2번이라고 표현한 애가 생성물 누구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1, 2만 있겠어요? 3, 4, 5, 6, 7, 8 계속 있는 거죠. 그 반응식에 나와 있는 모든 물질들을 그냥 1, 2, 3, 4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된다? 이 뒤에 있는 이 표현은 뭐냐? 바로 물질의 몰수가 변하면 뭐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물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무조건 비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붙어 있는 이 항을 사실 무슨 항이라고 했어요?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했죠. 그럼 케미컬 포텐셜을 아까 그냥 편의상 뭐라고 정했냐면 물질 일몰에 대한 깁스 에너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케미컬 포텐셜을 수리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이거예요. 물질량이 변할 때 달라지는 깁스 에너지 사이의 비례 상수가 그게 케미컬 포텐셜인 거예요. 아시겠죠? 즉 뭐냐면 자 물질의 양이 변해도 에너지가 변하죠. 그러면 물질량이 변하면 에너지의 한 종류인 깁스 에너지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질량이 변하면 에너지도 변하는데 깁스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깁스 에너지도 변하겠지. 그럼 변하면 변하는데 보통 에너지하고 물질량은 비례 관계란 말이야. 그럼 비례 관계면 뭐가 있겠어? 비례 상수. 그걸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자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야. 10분 안에 해야 돼. 이제 자 그러면 PT. 자 PT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등압, 등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압력하고 온도가 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dP하고 dT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싸그리 날아가고 어떻게? mu1 dn1 mu2 dn2 등등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오직 물질량 변화만으로도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이 어떤 기체 상반응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체상 반응 뭐냐? AA 가스가 BB 가스랑 반응해서 CC 가스가 되고 DD 가스가 되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다고 치죠. 반응물 AB 두 가지, 생성물 CD 두 가지, 그리고 화학 양료 개수는 A, C, D.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1
전체 깁스 에너지 표현. 자, DGPT입니다. DGPT.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뮤1 뮤 이제 A겠지. 뮤 A DNA 뮤 B DNB 뮤 C DNC 뮤 D DNT 맞나요? 맞아요? 자, 아까는 그냥 반응물 생성물이 몇 가지인지 모르니까 1, 2, 3, 4, 5, 6, 7 다 계속 쓴 건데 지금 이제 반응물 딱 두 가지, 생성물 두 가지니까 그냥 A, B, C, D 구분하고 그냥 쭈루룩 쓴 거예요. 왜냐하면 반응에서는 반응물, 생성물 구분 없이 다 짬뽕 돼 있을 테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반양론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뭐 각각이 NA0, NB0 만큼 있었다고 치죠. 처음에 보통 반응물만 있는 게 흔하잖아요. 맞나요? 아니에요? 흔하잖아요. 그렇죠? 반응물만 있고 생성물은 없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응이 되겠네요. 그럼 이 반응이 될 때는 화학 양론 계수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반응하겠어요? A, B, C, D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A만큼 반응이 없어지고 B만큼 반응이 없어지고 C만큼 생기고 D만큼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때 이 A, B, C, D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비례 상수가 있어야 한다고요. 맞나요? 그 비례 상수만큼 어떤 반응물은 줄어들고 어떤 반응물은 많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비례 상수가 바로 단위 몰수 변화입니다.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extent of reaction, 번역하면 반응 정도로, 반응 진행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뮤 A의 몰수 변화에다가 마이너스 A D 입실론, 뮤 B에다가 마이너스 B D 입실론, 뮤 C에다가 C D 입실론, 물론 여기는 더하기, 뮤 D에다가 더하기 D 입실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요 몰수 변화를 요 리액션 익스텐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어 준 거예요. 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건 반응물 생성물 뭐겠어요? 반응물일 거고요. 앞에 플러스가 붙는 건 생성물들이겠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되겠죠? 자, 저렇게 되겠죠?
그냥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는 미분 기호를 이쪽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여기 줄게 해줄게요. 호이쇼. 오 거의 끝났어. 바로 1, 2, 3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라고 쓰고 뭐라고 쓰냐면 기호로 델타 GR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저기에 있는 요 델타 GR의 정의가 뭐냐? 그게 저기에 있는 DG, PT, D 입실론입니다. 저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저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뭐다? 요거. 마이너스 A의 뮤 A, 마이너스 B의 뮤 B, 더하기 C의 뮤 C, D의 뮤 D. 이걸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A의 케미컬 포텐셜 어떻게 표현했었죠? 모두 다 기체라고 하면 뮤 A 노트 더하기 RT 로그 P 노트의 PA 빼기 B의 뮤 B의 노트 RT 로그 P 노트분의 PB 더하기 C의 뮤 C 노트. 자, 여긴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줄게요. RT 로그 P 노트분의 PC 더하기 D의 뮤 D 노트 RT 로그 P 노트분의 뮤 D. 됐죠? 그럼 얘를 좀 예쁘게 정해볼게요. 다시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A 뮤 A 노트 마이너스 B 뮤 B 노트 더하기 C 뮤 C 노트 더하기 D 곱하기 D 뮤 D 노트 괄호 묶고 더하기 RT분의 로그. 자, 여기 씌울게요. 해줄게요. P 노트분의 P A의 A승, P 노트의 P B의 B승, P C의 P 노트의 C승, P D의 P 노트의 D승.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겠죠? 이때 얘를 어떻게 치환하는 거예요? 델타 GR 노트 더하기 RT 로그 Q. 뭐야? A, B, C, D. 이거 바뀌었구나. 이거 바뀌었구나. 바로 A, B가 반응물이고 C, D가 생산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앞에 있는 요 기준 조건의 깁스 에너지 변화를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뒤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를 그 유명한 반응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평형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저 깁스 에너지 변화 수식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 수식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게 델타 GR, 이게 반응 깁스 에너지라고 했죠? 이 반응 깁스 에너지의 정의가 이렇게 된다는 걸 꼭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반응 깁스 에너지는 잘 봐요. G는 그냥 깁스 에너지죠. 근데 이 입실론은 디멘전이 뭐예요? 입실론은 디멘전이 몰이에요. 몰이었잖아요. 즉 깁스 에너지 단위는 뭐예요? 깁스 에너지 단위는 킬로줄이에요. 알겠어요? 입실론의 단위는 뭐예요? 디멘전이 몰수 변화했다고요? 몰수 변화. 왜냐면 몰수 변화로도 깁스 에너지가 변하니까요. 몰수 변화로 깁스 에너지가 변하니까요. 그래서 얘 디멘전은 킬로줄이고 얘 디멘전은 뭐예요? 얘 디멘전은 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GR의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인 거예요. 언제나. 알겠죠? 반응 깁스 에너지는 언제나 디멘전이 킬로줄 퍼 몰이에요. 알겠죠? 몰 떨어지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수식이 나타나는 거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디멘전을 보시면 자 그럼 반응 지수는 디멘전이 뭐예요? 반응 지수는 디멘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압력이니까 얘는 무단이고요. 자 기체상수의 단위는 뭐예요? 기체상수 단위 뭐예요? 기체상수 단위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0.08 있으면 줬대요. 8.31을 써야 됩니다. 8.31일 때 단위가 뭐예요? 줄, 켈빈, 몰. 알겠죠? 줄, 켈빈, 몰. 그게 기체상수라고요. T 단위는 뭐예요? T 단위는 켈빈. 두 개 곱해요. 줄 퍼 몰. 그러니까 요 단위가 줄 퍼 몰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줄 퍼 몰이고 얘도 단위가 줄 퍼 몰이라고요. 몰 빠지면 다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1몰당 생각하는 거예요. 1몰당 항상. 알겠죠? 그래서 반응 비교를 할 때는 1몰당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알 거예요. 평형이면 얘가 뭐고요? 평형이면 얘가 0이고요. 얘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K, 평상수 K로 바뀌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아까 이거로 뭐 유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총괄성 유도한다고 했죠? 뭐 끓는 점으로 머는 점 내린 등등등 삼투압 이걸로 다 유도를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강의를 보내드릴게요. 알겠죠? 강의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잠깐만. 온 김에 이거나 받아가시오.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없다. 받았어요? 저번에 받았어요? 지금 있는 사람 다시 돌려줘. 있는 사람 돌려줘. 있는 사람 돌려줘. 없는 사람 갖고, 돌려줄 사람 돌려줘도 돼. 내가 저번에 줬다고. 요 부분에 용액의 총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드릴 테니까 요 교재를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김춘아, 쏘리. 미안해요.